진짜 신기한 거 아셨어요? 이거 뭉텅이로 가장 만들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맡게 된 김아미라고 합니다. 12시라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조금 배가 고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번 세션은 쇼폼과 집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미디어 교육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거라고 믿고 미디어 교육을 하실 때 쇼폼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쇼폼 같은 것이 집중력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또 이야기 많이 들어보고 또 고민이 있으신 거 같이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쇼폼 오늘 이 행사장 오시기 전에 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저희가 영상으로 같이 좀 본 부분이 있죠. 쇼폼을 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언론재단에서 10월에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세에서 60세 사이 이용자들한테 일주일 동안 쇼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94%가 봤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되게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쇼폼에 대해서 또 걱정도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쇼폼 때문에 뭐 도파민 중독이 되는 게 아니냐, 쇼폼 때문에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맨날 쇼폼을 봤더니 이제 긴 거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 연구하시는 전문가님들 그리고 교육 현장 그리고 제작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잘 하는 일일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네 분 전문가들 소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길 파주 파평초등학교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길 선생님께서는 벌써 초등교사로 18년 차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18년 차라고 해서 되게 놀랐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10만 구독자 채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경기도 교육청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이성배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성배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생명과학부 졸업하시고 카이스트에서 생명과학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007년부터 12년까지 미국 UCSF와 HHMI 연구단에서 박사후 연구원과 어소시에이트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면서 연구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옆에는 양진아 한국일보 기자님 와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아 기자님께서는 휙이라는 그 쇼폼으로 뉴스를 만드는 팀의 팀 리드로 계시고요. 2014년에 한국일보에 입사하셔서 사회부, 문화부, 정치부, 디지털 전략부를 거쳐서 현재는 젊은 세대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뉴스 콘텐츠 제작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유동근 틱톡 코리아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틱톡 코리아에서 이제 한국의 틱톡이 어떻게 적응을 할지 또 법률 정책 같은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서비스를 맞추는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고요. 각종 그 공익 활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해야 될 큰일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쇼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성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쇼폼 때문에 중독이 된다, 도파민 중독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이 자리에 서서 너무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쇼폼 또는 뭐 쇼츠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그 요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부터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소셜 이슈들이 이제 이 숏폼에 대해서 집중이 되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숏폼에 대해서 좀 잠재적 위험성은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숏폼이 굉장히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제 정보가 이제 중독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파민 중독이라고 알려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건 숏폼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중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에 대해서 도파민이라는 건 이제 보상이랑 쾌락 이런 걸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얘기해서도 뭐 초콜릿을 먹어도 사실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초콜릿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극의 정도가 일반 생활에서 약하게 되면은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극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 끊기가 어려워지는 게 이제 중독인데 그런 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마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이제 여러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숏폼에 의한 중독이라는 거는 숏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숏폼이 주는 그 자극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에 많이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뭐 알코올 아니면 마약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제 이거를 줄이거나 그 자제시키는 그런 어떤 정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요. 이제 이 숏폼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청소년기는 아직 뇌가 완전히 형성되거나 발달이 끝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 회로가 이제 완성이 점점 돼가는 과정인데 그때 사실 그 사람이 이제 정보를 습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뇌 회로 중에서 특정한 회로들만 과활성화되는 그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전에는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이걸 저희한테 받아들이는 방식이 사실은 어떤 기억이랑 학습이라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그 뇌의 시스템을 통해서 되고 이제 뇌 안에 있는 해마라는 것이나 이제 그 앞에 있는 전두엽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숏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패스웨이와 좀 다른 식으로 자극이 되고 정보가 전달되고 그래서 뭐 그 숏텀 메모리, 롱텀 메모리 이런 파트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프로세싱이 왜곡이 될 수가 있고 이제 그게 너무 장기간 노출되거나 강화가 되게 되면은 뇌의 어떻게 보면 발달이나 형성 과정부터 이슈가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그러면은 청소년이나 뇌 발달이 그러니까 다 완성되지 않은 층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숏폼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극 강도가 강한 정보다라는 말씀에 되게 동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양진아 기자님께서는 뉴스를 보지 않는 그 젊은 세대들을 조금 어떻게든 뉴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숏폼이라는 형식을 조금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시나요? 어떻게 내가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해야 될까? 혹시 그런 고민도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또 만들어 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그러면 먼저 활동하시는 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종이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기자인데 텍스트 기사에 대한 열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기사를 안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했을 때 이제 뭐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저희 Z세대가 하루에 숏폼을 소비하는 시간이 80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43% 이상의 사람들이 틱톡을 뉴스를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 숏폼이 뉴스의 플랫폼으로는 이용되지 않지만 뭐 틱톡뿐만이 아니고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거 봤을 때 뉴스도 이제 이걸로 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숏폼을 보는 사람들에게 숏폼을 보지 말고 종이신문을 읽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뉴스를 이제 숏폼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영상 부서에서 숏폼을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런칭을 했던 게
지금 휙알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틱톡, 유튜브, 릴스, 네이버 TV까지 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틱톡에서는 27,000명의 팔로워와 이제 좋아요가 한 135만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저희는 1824 이용자를 좀 타깃으로 해서 뉴스를 쉽고 재미있고 좀 정확하게 알려주자라는 게 저희의 취지라서 기자들이 출연을 해서 1인 2역의 역할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숏폼 문법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이 저희 영상을 보면은 아 이게 이날의 가장 큰 이슈구나를 좀 알 수도 있고, 반대로 레거시 뉴스에서 이제 전하지 않은 뉴스지만 저희 이제 시청자들이 원하는 뉴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가 있으면 이제 그것도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방향적인 미디어가 아니고 좀 쌍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주신 그런 숏폼이 사실은 좀 자극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하게 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좀 입장이 갈리는 사안들이 있으면 그 1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도 좀 양쪽의 입장을 다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이제 1인 2역 상황극을 했을 때 좀 잘 되는 형식이더라고요. 서로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뉴스가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 영상을 보고 뉴스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많고, 특히 틱톡에서는 이제 10대의 젊은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주는 게 뉴스는 너무 어려워서 잘 보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렇게 재밌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걸로 사회를 배우고 있다. 또 최근에는 토론 동아리에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휙에서 다뤄진 내용으로 친구들과 토론을 했어요. 아니면 이런 댓글도 있어요. 새특에 쓰기 좋은 주제가 많다. 저희가 새특이 뭔지 몰랐는데 팀원들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고 아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더 특히 10대 친구들한테 책임감을 갖고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저희가 지금의 어린이나 청소년들,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젊은 세대가 뉴스를 보지 않는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뉴스를 더 보고 그것을 자기 삶으로 녹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숏폼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도 많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또 이영길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여러 가지 활동에서도 조금 녹아져 있을 것 같은데, 또 숏폼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우선 내일이 월요일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내일 또 아이들을 만나셔야 하는데, 이게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너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즘 학생들 숏폼 정말 많이 보잖아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사실 함께 한 채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버 버튼 받을 때도 그 영광을 학생들과 함께 누리고, 이런 것들도 콘텐츠화하고,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진 롱폼 영상을 또 다시 쇼츠화해서 또 이렇게 즐거운 교실의 모습을 많은 대중분들께 또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이런 학생들과 함께 이 미디어 교육을, 저는 도덕 시간에 얘들아 인터넷에 나쁜 글 쓰면 안 되지, 그런 거 너희들도 알지, 아이들 다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대중들의 관심으로 우리가 댓글을 직접 받고 이런 댓글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자연스러운 리터러시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 방과 후에 이렇게 숏폼 많이 보고 있죠.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저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이렇게 규정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를 하지 않을 때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해요. 아이들의 알고리즘이. 어떤 학생들은 게임, 뭐 어떤 학생들은 우주, 어떤 학생들은 뭐 놀이, 또 댄스,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로 학생들을 조금씩 못 만나고 비대면으로 수업한 후에 다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시기가 되면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교실에서 저는 느껴졌어요. 발표를 할 때,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저도 몰랐던 지식을 아이들이 얘기하거나 단어를 얘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초등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도 그거 어떻게 알았어? 되게 전문적인 지식인데? 이래 물어보면, 혹시 책을 봤니? 뭐 인터넷에서 봤니? 아니요, 저 릴스로 봤는데요. 저 쇼츠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 숏폼의 굉장히 특징적인 기능이 아이들에게 저는 좀 그 집중력이 나쁜 쪽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이 분야는 내가 좀 관심이 덜 했는데도 또 관심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발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또 학생들과 이런 식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사실 이 무대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저는 춤을 추는 게 좀 더 편한 정도로 아이들과 춤을 많이 추거든요. 숏폼의 되게 특징적인 기능이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특히나 요즘 댄스 챌린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아까도 이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하기 전에 잠깐 지나갔던 거 보면 막 따라하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뭔가 신체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걸 따라하게끔 하고 상호작용하고 그 챌린지를 또다시 하도록 하게끔 유도하고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 있게 나를 드러내고 이 미래의 SNS 시대에 또 아이들이 자신을 또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대한 방법을 또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숏폼의 그 신체적인 상호작용은 그런 기능은 또 다시 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했던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저학년 학생의 경우 우리 또 이제 언어나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단어를 모르면 학생들 네이버 지식인 찾거나 혹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국어 사전을 찾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도 적용을 해봤어요. 저는 문해력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추억이라는 단어를 저학년 학생들 모를 수 있잖아요. 저런 영상을 통해서 아주 짤막하게 15초 정도 그리고 단어 띄워주는 거죠. 손발이 맞다라는 어휘가 어렵다면 나와 선생님과 학생이 주고받는 패스로 골이 넣는 아주 15초쯤의 짧은 영상을 가지고 손발이 맞다를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숏폼에서는 굉장히 집중을 하게 할 수 있고 문해력이나 다른 교육 방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활동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저희가 숏폼이 집중력에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대개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 내지는 하나의 주제 내지는 하나의 그 텍스트에 집중하기 어렵다 약간 이렇게 푸는데 선생님이 해석하시는 바는 어떤 하나의 관심사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는 새로운 집중력을 조금 키우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신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숏폼과 집중력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먼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사례들이 이야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지금 저 멀리 계시는 그 유동근 상무님 뭔가 좀 뿌듯한 표정을 계속 짓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틱톡 코리아에 계시면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보셔서 이제 되게 좋으실 것 같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은근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신지 지금 또 어떤 걱정이나 어떤 그 바람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뭐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틱톡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유튜브가 한국에서 갖는 위상을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가 걱정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사실은 준비되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을 이제 IT 쪽에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2018년 정도가 LTE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그 전에 WCDMA도 보긴 했는데 2018년부터 보기 시작했고
사실은 틱톡도 2018년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과 함께 이런 동영상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 보기 시작한 것도 OTT 보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무섭냐고 물어보시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이 될까? 그 AI를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금 AI와 딥페이크를 걱정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접적인 답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올지 그게 가장 두렵긴 하고요. 숏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세로형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테레비를 볼 때도 다 가로형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찍을 때도 다 이렇게 가로로 찍었는데 어떤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냐면은 사람이 있고 풍경이 있거든요. 그게 가로형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 MZ 세대, 뭐 알파 세대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점점 개인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세로형은 나 중심이에요. 나 개인 중심으로 이렇게 찍는 게 이게 이제 문화의 굉장히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숏폼도 사실은 정의가 예전에는 1분 미만, 뭐 15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틱톡도 원래는 15초였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길고요. 넷플릭스도 보면은 넷플릭스도 굉장히 이렇게 긴데도 보면은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보다 뭐 저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뭘 볼까 찾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롱폼이든 숏폼이든 사실 구분은 안 되고 중독성도 과연 어떤 게 있을까라고 이제 하는 게 있긴 한데 아까 교수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중독이라는 건 사실 어느 데나 다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기술과 이 플랫폼이라는 거, 특히 이제 동영상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할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보면은 기자님처럼 뉴스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틱톡을 켜요. 한국에서 되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서치를 합니다. 우리는 네이버를 검색할 때 오빠랑 스파게티, 삼성동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딱 해가지고 광장시장을 쳐요. 광장시장 떡볶이. 그런 다음에 이제 광장시장 떡볶이 맛집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뉴스를 볼 것이냐, 서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폭력물을 볼 것이냐 이게 참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틱톡 입장에서는 보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과거에는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지만 14세 미만 자체는 틱톡이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14세 이상만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은 조금 부모님 입장에서도 선생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런 위험성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뭐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생산자 동영상을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동영상을 활용하시는 분들 이거 각각의 이제 포션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주제와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조금 더 있다면 이 좋은 동영상이라는 게 이제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잘 활용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숏폼이라는 것이 다 이제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정보를 찾는 걸 수도 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로 움직이는 챌린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활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가 조금 더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훨씬 더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싶으신데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게 제가 옆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주제를 조금 줄여볼까요? 주제를 좀 좁혀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숏폼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기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게 괜찮은가 하는 걱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 정보로 나에게 남아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성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제가 그러니까 입장적으로 자꾸 좀 부정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됐던 것 같긴 한데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 중독이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게임 중독도 옛날에 사실 지금 세대는 아니지만 이전 세대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조절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 뭐 치료적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뭐 행동 인지 같은 치료를 통해서 이제 틱톡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죄송해요. 제가 상부님 말씀 듣다 쇼츠나 쇼폼에 너무 오래 노출됐을 때 이제 뭔가 그거를 그 뭐 불쾌한 냄새를 자꾸 맡게 한다든지 이런 그 세라피적인 접근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활용 시간을 앱에서 조절하는 그런 방식들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제가 긍정적인 사이드에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학자로서의 생각보다는 요즘 인공지능이 어쨌든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앞에 그 기조연설에서도 잘 설명이 됐듯이 점점 저희가 정보를 습득하는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초창기에 이제 뇌가 회로적으로 발달 과정에서 이게 서킷이 좀 다르게 자꾸 발전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더더욱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생산하는 데이터 양 자체가 이제 옛날과 지금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가장 많은 지식을 아는 사람이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지식을 많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지식이 뭐고 그걸 빨리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요즘 놀란 게 카카오톡을 할 때도 뭐 사실은 이런 단체 방에서는 제가 뭐 수업을 한 2시간 하고 오면은 안 읽은 메시지가 뭐 한 200개씩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를 AI가 아예 서머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챗 GPT 같은 경우도 활용할 때 굉장히 긴 내용을 주고서 이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하는 능력이 저희한테도 필요한 건 맞지만 앞으로는 너무나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강하게 전달해주는 방식이 사실 딜리버리 효율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전달되는 정보가 얼마나 릴라이어블한 정보냐, 그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컨텐츠를 제작하는 측면에서 뭐 기자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만드시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달되는 정보 자체의 신뢰성이 검증이 필터가 안 되면은 거기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거기서 저희가 습득해서 알고 있게 되는 정보는 사실은 진실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숏폼 같은 경우는 정보의 속도가 이 턴오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넣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정보가 뇌 속에 남게 되느냐는 그건 앞으로 더 많은 뇌적인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또 슬러지 컨텐츠라 그래갖고 한 화면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화면에서 정보를 동시에 주는 것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보를 획득하는 속도는 더 빠르겠지만 그 안에서 뇌 속에 저희가 기억하고 저장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사회적인 트렌드고 앞으로 점점 그렇게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나 이런 뭐 치료적인 측면으로 보는 건 그게 너무 과도한 경우 이제 그게 뭐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게임하는 사람을 모두 다 중독 치료를 하지 않듯이 그게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 생활의 그 패턴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을 때 그렇게 치료적인 부분, 그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더 부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중독이라고 할 때 저희가 그냥 나 중독된 것 같아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중독이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가는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긴 하겠지만 아니면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많은 정보를 저희가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앞으로 더 짧은 정보들을 많이 보게 될 거니까 그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의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기자님께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양진아 기자님께서 아까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숏폼 형식으로 뉴스를 제작할 때 특별히 좀 주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제작자,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게 그 숏폼의 알고리즘만 생각하면 저희도 뭐 먹방을 한다든지 뭐 춤을 춘다든지 이런 방식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게 저널리즘인데 좀 재밌는 저널리즘이다라는 거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분짜리를 만드는데 그 스크립트를 쓸 때 사실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기사 쓰듯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유행어나 밈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때도 이 밈의 출처,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혹시 뭐 소수자 차별하는 의미가 담긴 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사실 다 고민을 해서 그러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실 소비하는 분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름 저희의 그 책임감을 갖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특히 뭐 정치적인 이슈 같은 거는 사건 사고 같은 걸 다룰 때도 이거를 10대들이 본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다룰 것인가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단순히 이런 게 벌어졌다가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지점, 고민할 지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영상 끝에 이제 어떻게 생각해로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건 저희도 만들면서 새롭게 배운 부분이에요. 틱톡에서 한정해서 봤을 때 10대 친구들이 생각보다 댓글을 정말 공론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기사를 써봤으니까 네이버나 이제 다음 포털에서의 뉴스에 달리는 댓글들이 좀 공격적이고 이럴 때가 많은데 오히려 10대 친구들은 자기의 의견을 정제해서 달 때가 있고 아까 연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자기들의 관심 분야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 질문과 답변도 이루어지더라고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보 출처가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가 댓글을 달아주려고 했는데 다른 이용자가 이미 달아놨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생산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만들다 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이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바람이 있는데 이제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그냥 영상이 이제 잘 볼 것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이제 알고리즘에 상당히 노출이 될 텐데 그러니까 좀 잘 만든 게 노출이 되는 것은 어떻게 물론 이제 그런 기준은 어렵겠지만 좀 그런 게 같이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리즘 중요하죠.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컨텐츠를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제작하는 사람의 동기부여도 좀 다르게 될 것 같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하는 환경도 달라질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유동근 상무님께서 대답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좀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같은 것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준이냐 그런 것도 조금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성 같은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그 사실은 민간 기업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아시다시피 이게 뭐 틱톡이라는 게 숏폼이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지하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을 영속시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속성 사실은 기업에서 사회 활동하자는 소위 말하는 CSR이라는 걸 하는데 CSR이 보면은 제가 CSR 담당이긴 한데 왜 돈을 쓰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미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CSR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게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CSR을 일정 퍼센티지를 하는 기업만이 영속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근데 숏폼은 지금 보면은 오늘도 뭐 말씀하고 계시지만 중독이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 WHO에서 사실은 술, 뭐 마약, 담배, 심지어는 게임까지도 중독으로 돼 있는데 쇼폼이나 이제 동영상 쪽은 아직 그렇게 중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해한지 그걸 잘 모르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인데 특히 이제 우려되는 거는 청소년들이 집중력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은 못해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잘 그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들 많이 오셨지만 그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일이 저희가 그 연령 제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령을 갖다가 일정 수준으로 해가지고 14세 아까 말씀드린 14세 이상만 틱톡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16세에 따라서 뭐 DM을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 보는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거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또 전문가들 모임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어떤 그 기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뭘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DM도 DM 아까 말씀 그 설정이 다 다르게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전문가의 의견과 저희의 그 내부 직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통적인 그 산업이기 때문에 방송을 예를 들면은 심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서 이제 심의하는 기능이 있고요. 심의하는 인력이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AI가 쭉 거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이제 직접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에 맞게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감정에 맞게 저희가 동영상을 갖다가 굉장히 관리를 엄하게 하고 있고요. 뭐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구매력이 높은 층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도 사실은 구매력이 높으신 층 20대, 30대, 40대 이쪽 분들 보는 동영상을 저희가 많이 제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동영상 그러니까 우려하고 계신 게 아까 춤추고 노래하는 동영상 그런 것만 볼 것이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볼 때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동영상 그런 쪽에 치중하는 게 굉장히 회사 입장은 맞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도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물이라든가 뭐 누드라든가 여러 뭐 문제가 되는 동영상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고민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4세 이상만 쓸 수 있게 돼 있군요, 틱톡이.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희는 예전 생각이라 그런지 몰라도 틱톡이라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주로 많이 쓰는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무님 말씀으로는 오히려 좀 구매력이 있는 그런 층에 소구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게 또 인상적이고 사실은 저희가 숏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숏폼이 어떤 플랫폼에서 또 다 어떤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는가 뭐 댓글의 소통 기능이라든지 어떻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서도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함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선생님께 이영길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까 제가 선생님 보여주셨던 활동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이들에게 악플 쓰지 마라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본인들이 올린 영상에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댓글을 쓰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숏폼을 둘러싼 교육 활동들을 어린이들과 하실 때 이런 것들은 내가 교육자로서 되게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은 사실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숏폼을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적으로 접근을 할 때 아이들을 생산자 입장에서 일단은 경험시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숏폼을 통해서 결국은 맥락 없는 어떠한 특정한 강조된 부분만을 습득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에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숏폼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영상, 좋아하는 유튜버의 영상 혹은 예능 혹은 자신이 쓴 글 어떤 뭐 자기가 만든 긴 영상을 짧게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컷 편집을 하고 그 부분만을 가지고 짧게 텍스트화를 해서 숏폼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입장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일단 파악한 상태에서 자기가 숏폼화를 하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숏폼을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단순히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런 기승전결이 있었겠구나라는 결국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숏폼이라는 것이 단순히 맥락 없는 강조 혹은 자극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승전결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아이들과 이런 물론 이렇게 숏폼 제작을 할 때 절대 이걸 업로드할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만의 교육 안에서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현재 학교에서 에듀테크로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업로드를 선생님과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저 현재 교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뭔가를 촬영하고 혹은 길게 뭔가를 촬영한 다음에도 숏폼화해서 이렇게 교실에서 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생산자 입장에서 되어야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이제 그 소비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교육이 우리 성인에게도 함께 적용이 되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실제로 한번 어떤 나의 생각을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것을 한번 이제 내 맥락이 스스로 구조화가 잘 되었는지 한 번씩 점검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간다면 결국은 이렇게 숏폼이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좋은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그런 좋은 정보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결국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또 다른 미디어 시대에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산자로서의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산자로서 저희가 학습자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점이 되게 기억에 남고 사실은 이제 이용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중독될지 모르는 사람 걱정된다. 약간 이렇게 사고를 했던 것보다는 이제 이들이 성장해서 계속 이런 환경에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의 의견을 더 잘 표현하고 잘 만들어가면서 소통할 것인가 이런 교육들을 해주는 것들이 되게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시간이 짧은 게 아쉽습니다. 사실은 내 분야에서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너무 짧게밖에 말씀을 나눌 수 없어서 되게 아쉬운데요. 제가 아까 저의 가장 큰 역할이었던 그 전문가 소개를 또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분들이 어디 계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도 나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 전문가님들께 연락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마디씩 마무리 코멘트를 해주실까요? 지금 되게 먼 길을 귀하게 와주셨는데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가고 싶다라는 거 한마디씩만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상무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처음에 어떤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업에서도 플랫폼이 특히 이제 동영상 쪽이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커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뉴스도 보고 정보도 보고 전달하고 리서치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하고 앞으로 AI 시대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진아 기자님. 네. 사실 언론사에서 숏폼으로 뉴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좀 나름의 외로운 싸움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같은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돌아가서 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만들도록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전 네이버에 검색하면 메일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시면 또 같은 고민, 또 다른 고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성배 교수님. 네. 저도 여러 패널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많이 정리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뭐 막거나 늦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나 패턴 그런 건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르는 이제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선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영길 선생님. 네, 처음에 제가 아이들과 하는 춤 영상을 22년도에 올릴 때 비난의 댓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교육자로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챌린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댓글이 99.9% 이상이 다 응원이고 모두가 좋은 교실을 이런 숏폼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좋게 바라봐 주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순기능을 저는 몸소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했거든요. 이런 숏폼에 이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특정한 이런 기능을 함께 우리가 긍정적으로 누리고 이렇게 플랫폼 회사나 공기업이나 언론 회사나 함께 순기능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정말 미디어와 함께 밝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끝나고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여기 계시고 끝나고 가시면서 또 숏폼을 보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서 이 뒤에 있는 제작자는 누굴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